봅시다, 계속. 예, 그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일 건데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죠? 보통은 벌써 실수까지 가요? 그래?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를 인수분해하지 않아요. 그죠? 네, 는영이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2차식이 있다고 치면 이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편입니까? 유리수까지는 인수분해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 이 정도는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보통은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혹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모든 2차식은 결국 뭐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죠?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강제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자, 얘를 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는영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두 근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될 테고 마이너스 2 뿔마 i가 될 테고 그럼 이 두 근을 이용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뭘 조심해서?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요 마이너스를 조심해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부호를 거꾸로. 그 다음에 부호를 거꾸로.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2차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뭐만 이용하면? 근해 공식만 잘 이용하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뭐다라고 제가 아마 우리 1월 첫째 주인가에 나와 수업을 했던 아이들은 제가 초면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만 조심해라? 2차항 계수 조심하라고. 2차항에 x제곱, 2차항 계수라기보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x제곱의 계수. x제곱의 계수를 주의해라. 어떤 느낌으로 예를 들어 2x제곱 더하기 뭐가 있을까? 6x 플러스 8 같은 경우에 플러스 8 좀 그래. 8 좀 별로야. 7 가자. 아니야. 6 갈까? 그래. 6도 괜찮다. 얘를 한번 6도 별로야. 5로 갈까?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 인수분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 는영이라고 가정하고 근해 공식을 구합니다. 얼마? 짝수 공식 쓸게요. 2분의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i가 나오죠. 그러면 두 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걸 토대로 한번 바꿔보죠. 어떻게? x 더하기 2분의 3 플러스 i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i.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위로 올려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쓴 겁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다고요? 여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항 개수가 얼만데? 2인데 얘는 전개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2를 곱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를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 바꿔주면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해요. 좀 더 이쁘게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를 싹 다 없애주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2x 더하기 3 플러스 i 곱하기 2x 더하기 3 마이너스 i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i의 2를 요쪽 하나 집어넣고 없는 2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만큼 2분의 1을 나눠주는. 외투 벗으면 너무 춥냐? 좀 추워야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너를 포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냐? 79번 유형. 저기 유형 몇 번입니까? 19번입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겠지? 니네는 나랑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수업을 하신 분들도 아마 이거 기억하려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K인 2차식 fx에 대해서 우리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면 저 두근을 만족시키는 값이 f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죠. 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자,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고요. 식 주격, 그냥 식 아니야.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었고요.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근이 주어지면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f 알파가 0, f 베타가 0라는 형태로 나왔다면 얘가 2차식이라는 가정하에 이 등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두 수가 되겠구나. 근데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는 알파와 베타가 들어갈 그 자리에 문자를 바꿔서 fx는 k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뭐가 되겠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거 왜 자꾸 까만색을 어떤 식을 fx-k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이 fx-k라고 하는 이 식을 내가 gx라고 새롭게 식을 놓는다면 g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기 식 한번 가볼까나? 79번. 79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가 뭘 만족한대요? f 알파는 뭐이? 2. 그리고 f 베타도
2를 만족한대요. 아, 그렇다면 뭘로 바꾸면 fx-2는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고 그 알파와 베타가 여기에 근이라고 했으니 저 fx-2가 뭐가 되는 거라고?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라고 계산할 수, 마이너스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썼네요. f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애는 누군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81번은 어떻게 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으면 되시죠? 그죠? 근데 있잖아. 아이고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을 만족시키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요? 다행히 여기 있는 아까 몇 번? 70 몇 번이었죠? 79번에서는 2차 항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는데 2차 항계수가 1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는 알파와 베타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항상 최고차 항계수를 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81번도 한번 봐봐봐. 81번 한번 봐봐봐. 81번의 식이 뭐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미안하다. 네가 발 뻗을 때 불편할까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f 알파와 f 베타가 얼마래?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대? 마이너스 4가 나온대.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토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f x에다가 4를 더한 값은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꼭 포장해야 돼요. 최고차 항계수를 모르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인데 그 값이 얼마니까? 2를 만족시키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fx라는 식은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되겠구나.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7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고 식을 찾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요. 됐을까나? 반드시 기본적으로 그냥 날 것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른다라는 걸 꼭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응? 6이군요. 마이너스 3이군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1 플러스 17인가요? 이렇게 나오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굳이
포장을 안 베끼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4구나 라고 놓고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애지간하면은 그 무슨 특정한 함수값을 구하라고 식이 나오거든요. 그 특정한 값은요, 이거 굳이 전개해서 식을 정리하지 않고 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82번 가이드만 잡아드릴게요. 82번은 가이드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82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에 82번에 뭐가 문제냐면 앞에 있는 거 생략하고 요것만 잡아주고 끝낼게요. P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P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대요. 근데 있잖아? 이건 안 되는 식이야. 이건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얘가 어떠한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P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 알파와 관련된 뭔가 식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P 알파 플러스 Q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거나 알파와 관련된 식이 나와야만 해요. 알파를 넣으면. 그럼 P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와야만 해요. 근데 지금 P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다는 거는 뭘 해줘야 된다고?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베타 대신에 알파에 대한 식으로요. 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그러면 베타 대신에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알파 대신에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px라고 하는 식은 px 플러스 q를 만족시켜 준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x 마이너스 q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px 마이너스 px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이 뭐다? 뭔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요거는 뒤에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지금 아까 위에서 나온 두 근 블라블라 라고 나온 걸 이용해서 씩 잡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절대로 알파와 베타 두 문자가 섞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C단계쯤 되면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가 있냐면 알파 대신에 막 알파 제곱을 대입하기도 해요. 그럼 얘가 뭐 블라블라 그 다음에 P에다가 뭐 베타 제곱을 집어넣으면 블라블라 라고 나오는 요것도 안 돼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순수해야만 해요. 그럼 뭘 이용해야 될까? 봐봐. 예를 들어 2x제곱 좀 별로야. 우리 앞에서 나왔던 얘가 한번 해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럼 뭘 만족한다고?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고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은 어쩌고 저쩌고 p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어쩌고 저쩌고 인데 다시 얘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 오직 순수하게 뭔가로만 바꿔줘야 돼. 이렇게만 바꿔줘야 돼요. 하나의 형태로만. 그럼 또 치환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애들은 주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나옵니다. 내신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내신에서는 이 주변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 쪽에서는 잘 안 쓰였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패턴이 뻔해서. 그래서 거의 공식화해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얘 뻔한 건 잘 안 나와요.
아예 아싸리 더 쉽게 내서 문제를 풀 수, 그 기본 점수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진짜 고민을 해주는 문제로 나오지,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뭐 이렇게. 근데 난이도 자체는 사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내신 대비 문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켤레근에 대한 거는, 자, 켤레근은 한마디, 그거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켤레근에다가 딱 한마디만 조심하세요. 뭐에 대해서? 이건 제가 저번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켤레근이 보이면 켤레근을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를 만족할 때에만, 개수 조건과 그 한 근이 주어진 형태가 맞을 때에만 써먹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못 써먹어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3은 0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다른 한 근은 뭐야? 다른 한 근과 k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는데 2 더하기 루트 3 다른 한 근 2 마이너스 루트 3 이라고 쓰는 순간 틀려요. 왜? 곱이 마이너스 3이 아니거든.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무조건 먹혀야 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곱은 1이야. 1 아니야. 그럼 얘가 한 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입해요. 그 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엔 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값을 직접 대입해서 k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른 한 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방정식 마무리하겠습니다. 62번부터였고요. 88번까지면 28문제인가요? 그러면 자, 오늘의 목표는 60페이지입니다. 되게 오래전에 배웠던, 아니지. 니네는 오래전이 아니지. 올해 니네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내용과 관해서부터 한번 끌고 들어와 볼게요. 과정으로 따지면 2학년 1학기 과정, 3학년 1학기 과정을 콜라보레이션 한 게 요 단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2차 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잡아줘야 될 거, 제가 저번 시간부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근 또는 해라고 하지 않아요. 뭘 구분합니까?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구분해서 실근이라고 하거나 허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자, 2학년 1학기 가장 마지막 단원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뭐였지? 연립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였나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1차 함수였나? 그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단원이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느냐, 두 직선이 일치하느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느냐,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애와 여기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애, 또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
자, 식을 잘못된 위치에 적었어요. 잠깐만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러면은, 자, 기울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좋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의 개수. 연립방정식에.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따지면 여기 몇 개? 한 개. 그죠? 한 점에서 만날 땐 한 개. 그렇다면 평행하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해가 없음. 그 다음에 그럼 한 점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프에서의 교점이라고 하는 교점의 좌표 값은 뭐와 같더라? 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더라 라고 나오는 이게 2학년 1학기 과정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자, 근데 방금 전에 그래프라고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허수는 못 써요. 3학년 1학기 과정을 잠깐 얹을게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수직선이라는 거를 제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수직선이라는 건 뭐에 대한? 실수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때 뭐 나오는 책들 중에 조금 올드한 교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실수 하나하나와 대응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옛날 표현인 게 대응이라는 것 자체를 공통수학 2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좌표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수직선과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하나의 수직선과 다른 하나의 수직선을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엎어놔서 그래서 이 모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프 교점의 좌표는 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근이라고 부릅니다. 시근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준비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름 바꾸는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뭐는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더라?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와 같더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거 하나 확인해 봅시다. 2차 함수. 자, 이제 3학년 1학기 거 끌고 올게요. 2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3학년 1학기 처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봐요.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였고 그래프 모양은 포물선이라고 하고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선대칭이 되더라. 선대칭 도형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존재할 것이고 대칭 축이 존재할 것이다. 대칭 축으로부터 5학년 이거는 5학년 것도 긁고 와야 되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선대칭 점대칭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워요.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원에서. 그때 뭐라고 배우냐면 어떠한 직사각형으로 갈까? 어떠한 하나의 선대칭 도형이 존재할 때 그 대칭 축으로부터 대응점을 연결한
두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인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말을 해요. 기억나시는지?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라 너무 옛날 얘기냐?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게 뭐라고요?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칭 축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등분됩니다. 말을 조금 바꿔보시면 대칭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대응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봐요. y는 x제곱. y는 x제곱.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죠? 그대들 손짓 발짓 우리 외국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입니다. 이 한국인들아. 한국말로 해요. 이 나쁜 자식들아. 난 죄송하지만 인들을 할 줄 몰라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서 손짓 발짓 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말로 해, 이 자식들아. 아래로 볼록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자, 어디에 대하여 대칭인? Y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되네. 아우씨.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2차 함수를 잘 못 그려요. 아이고. 얘가 좀 더 다이어트 해야 되죠? 이쪽이.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기본적인 포물선의 특징은 여기서 다 나오고 여기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였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대칭축, 줄여서 축의 방정식, 축은 뭐가 되죠? Y축이라고 하죠. 그 Y축을 줄여, 다른 말로 X는 0이라는 직선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과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0,0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얘가 만약에 X 값이 X가 0보다 작으면 일때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고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 또한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진행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 이번에는 요것도 하나 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뭐 축도 Y축이고요. 꼭지점도 0,0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땐 감소할 때 그러니까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합으로 정리해서 Y는 AX제곱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다.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요.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밑에다 쓸게요. 축이라고 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Y축.
y축 대신에 조금 더 유식하게 축의 방정식, 식으로 표현하시면 x는 0.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더라? 0,0 이더라. 하나 더. a가 크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2x제곱, 3x제곱, 4x제곱, 5x제곱은 그래프 모양이 점점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를 격하게 해요. 점점 예, 얇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했었죠. 이거 3학년 1학기 내용들입니다. 그죠?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죠? 다음 하나 더 해봐. 자, y는 이제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애는 뭐야? 왜요? 왜죠? 이거 지워야지. 왜일까요? 그래, 니들 꼭지점의 좌표는 p, q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이 식이 어째서 이 식은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식이 되는 걸까나? p 대입하면 0이대로 q만 나오니까 y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로 하신다면 만약에 자 그러면 a 말고요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이 y라고 한다면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는 5가 되니까 0,5도 그럼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네가 말한 것처럼 1,3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요 라는 얘기는 0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요. 그럼 걔도 꼭지점인가요? 그럼 2 집어넣었을 때도 5가 나와요. 그럼 2,5라는 꼭지점이 생깁니까?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꼭지점과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할 얘기는요.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3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딴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3학년 1학기 설명할 때도 이걸 알려주고 시작하거든요. 이해하기 조금 빡세긴 한데요.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워져요. 뭐냐면 평행이동과 관련해서요. 그들 어떤 한 점 P가 있을 때 그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q점이라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쓸 거야? x부터 a만큼 y부터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다 라고 쓰겠죠. 별로 어려운 별거 아니죠. 근데 그대들아 이거 요게 식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fx가 뭐라고?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내가 선수 쳤어. 함수라고 얘기하지 마. 이거 함수 아니야. fx는 함수 아니야. fx는 뭐야? 넣으면 이게 성립한다. 성립한다? 방정식? 방정식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탐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서 미지수와 등호가 필요한데 등호 없어요. 이거 방정식 아니에요. 네. x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f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식을 fx라고 해요. 그냥 얘는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fx라는 식에 등호가 붙으면 등식, 방정식. 문자가 있는 등식, 방정식. 그럼 문자가 있는 부등식, 부등식.
그럼 얘 이 값을 누가 받아? y가 받아. 그럼 얘가 함수. 인 거지. fx는 함수가 아닙니다. 귀 안 먹어, 이 자식아. 어디 내가 설명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어. 그럴 거면, 귀 막을 거면 그냥 수업 듣지 마.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fx라고 하는 게 x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을 fx라고 한다 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건 무슨 말일까? X랑 Y를 이용한 x랑 y라는 두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식을 말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는영을 적어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방정식이에요. 두 문자를 이용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관계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관계식을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x는 y는 결국에는 하나의 축식 담당하잖아요. 그럼 두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애는 평면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모든 평면에다 그릴 수 있는 애를 수식화하면은 그런 애는 얘로 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도 ax 제곱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식을 fx, y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능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x, y로 정리해 놓은 애가 있으면 아, 이거는 뭐에 대한?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라고요. 네? 하나로 특정 지었지 않아요. 그냥 x, y라는 문자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심지어 y가 없어. 그럼 얘는 직선이 되겠죠. 이런 fx라는 직선에 대한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상관없어요. 얘는 왜 정신 나간 못 알아듣는 표정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된다니까 왜죠? 뭐가 궁금한데 얘기를 해봐. 갑자기 직선의 평면의 방정식이 됐어. 갑자기 직선이 평면의 방정식이 됐다고? 무슨 말이야? 도형의 방정식이라니까요.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평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갑자기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혼자서 단어 몇 개를 골라서 들은 다음에 내가 얘기한 부분이 이만큼이면 요거만 조합해서 그렇다고요? 이 헛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그럼 여러분들 안 나오지만 퀴즈.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x, y, z를 썼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입체도형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떠한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익히 하는 포물선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식이 fx, y는 0이라고 할게요. 얘를요, 똑같이 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긴 식을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식은 우리가 모르는 식이에요. 새로운 관계식, 새로운 xy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gx, y라고 쳐볼게요. 이때에 만약에 이 그래프 위에 아무 점, 임의의 점에 대하여 내가 얘를 x, y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둘이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생겨서 나오는 좌표라고 한다면 지금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은 뭐랑 같다고? x 플러스 a, y 플러스 b와 같아요.
이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 y 사이의 관계식은 알아. 근데 요 그래프 위에 있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몰라.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용해야 돼. x,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서?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서? y 프라임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요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x 프라임 마이너스 a 콤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얘가 얘랑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x 프라임 마이너스 a 콤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얘랑 똑같다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 점은 그냥 더해줬는데 이거 결국에 방정식 식이잖아요. 식에다 대입할 때는 어떻게 넣었어요? 뒤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어요. 아, 그렇다는 건 결국엔 x-p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요 x 대신에 x-p를 집어넣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무슨 뜻이 된다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럼 q는 어떻게 설명하냐? 원래 q도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아니야. 원래 q도 여기 대신 얘 대신에 이쪽에 있는 거라고. y-q라고. 그럼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 대신에 뭘 집어넣었으니까? y-q를 집어넣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평행이동 그래프라고요. 응? 그러면 평행이동하면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갑자기 너무 우리 졸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좀 정신 차리라고 하고 들썩하고 딱 들었더니 모양이 바뀌어요? 아니요. 평행이동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모양이 바뀌어요? 그 김아무개 씨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쁜 사람 누구 있냐? 카리나. 그래, 김카리나 씨가 돼요? 김아무개 씨에서 딱 들어서 옆으로 놓는 순간 김카리나 씨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뒤쳐서 흔들 때마다 얼굴이 막 실시간으로 막 바뀌어요? 모양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일정하죠. 뭐만 바뀌는 거야? 위치만 정확하게 바뀌는 거죠. 그죠? 위치만 정확하게 바뀌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치에 영향을 받는 축이랑 꼭지점만 바뀌게 되죠. 축이라고 하는 애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럼 직선은 저 우주 끝까지 나가는 애가 직선인데 얘를 위로 한 칸 어쩌라고요? 아래로 한 칸 어쩌라고요? Y축에 평행이동한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축이 얼마가 돼요? X는 P가 되죠. 근데 꼭지점이라고 하는 0,0 그대로 이제 그 멱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꼭지점 멱살을 잡고 그대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P, Q가 될 거라고. P, 0 P, Q가 될 거라고. 이게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가 2차 함수 기본 내용이었어요. 자, 막 길었다. 자, 이제 응용 들어가자. X절편 뭐였나요? 1차 함수에서 구할 때 X절편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Y절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의 Y좌표입니다. 오케이? 그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y축이라고 하는 애는 도형의 그러니까 방정식이 어떻게 됐죠? x x는 0이었고요. x축이라고 하는 건 뭐일 거예요? y가 0이죠. 그래서 x절편을 구할 때는 뭘 대입하고 y에 0을 대입하고 y절편을 구할 때는 뭘 대입한다? x에 0을 대입했었어요. 교점을 구할 때는. 근데 있잖아. 지금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애를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절편이라는 표현은 자르고 지나가는 단면 그 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교점만 절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편의상 y절편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 y절편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뭘 대입한다고? x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그러니까 얼마야?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x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인데요. x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y에 0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만족하는 근이 바로 제 시험 얘기가 있는데 제 시험 혹시 나중에 보나 해서 준비됐으면 지금 바로 봐도 돼요. 뽑아놨어요. 지금 보실래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에서 뭘 구하는 거라고? 두 근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근이 아니죠. 교점이라 했으니까 실근을 구하는 겁니다. 두 근이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요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값이 바로 저보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될 것이다. 입니다. 뭐라고? 2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하는 애랑 뭐가 같다고?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같다고요. 글씨가 올라갔다. 글씨가 작아지는구나.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요. 그대들. 자,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판별식을 실근의 개수로서도 써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근의 개수로서 생각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없냐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결론 지금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아니면 판별식이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의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다?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실근도 뭐 판단할 수 있겠죠.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의 실근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확인 가능할 거다. 왜? 실근은 뭐와 같으니까? 교점의 좌표와 같으니까. 그러면 뭐로도 볼 수 있을 거다? 그 교점의 개수에 의해서 x축과 뭘 확인할 수도 있겠다?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도 있겠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봐. 실근이 두 개야. 그 실근이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A가 0보다 큰 것만 따질게요. 귀찮으니까. 0보다 작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한 데 여기서 교점이 몇 개라고? 실근이 2개. 그럼 교점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되겠다. 그러면 X축과의 위치 관계 2개. 즉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서 인트로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인트로 다 집어치우고 결국에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 교점, 실근, 으로만 생각했을 때 X좌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0을 집어넣는 건 결국 Y는 0이라고 하는 X축 Y는 0이라는 애랑 뭘 한 거야? 연립한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그 애가 바로 뭐가 된다고? 교점의 값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중근이라는 애를 갖기 위해서는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할 거고 실근이 하나만 생겨야 될 거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거다. 한 점에서 뭐하는 접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판별식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프상으로 아래로 볼록한 애랑 X축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만나지 않는 겁니다. 가끔 뭐에 홀린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니까 양수? 판별식 양수?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위치 관계라는 애가 바로 판별식이다. 판별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네 글자로 뭐로 볼 수 있다?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위치 관계. 자,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 물어보면 반드시 뭘 쓰는 문제구나? 판별식 쓰는 문제구나. 판별식. 아시겠죠? 위치 관계라는 말. 혹시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접한다 만나지 않을 경우를 구하여라 라는 멘트들이 나오면 판별식 써서 풀면 되겠구나로 진행을 해 달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도 해당이 된다? 어떠한 직선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된다. 지금 이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할 때 어떠한 내가 주어진 식이 이런 1차 함수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뭘 하면?
연립했을 때 실근이 바로 교점의 개수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저 두 식을 어떻게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누구?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라는 한쪽으로 정리해 놓은 요 식에 대한 의 판별식이 뭘 결정한다? 위치 관계를 결정할 거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뭐라고? 0보다 클 거라고. 이 식이 0보다 0일 거라고. 얘가 0보다 작을 거라고. 이렇게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판별식 쓸 수 있다. 왜? 판별식이 뭘 알려주니까?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니까. 실근이라는 말 대신에 교점의 개수를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56페이지의 왼쪽 부분이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뭐와 같다고? 실근과 같다예요. 실근과 같다. 그 빈칸 1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억은 뭐라고? 없습니다. 0이에요. 0. 그래서 네, 는 0이죠. 는이에요. 는. 이렇게 1번, 2번, 3번 빈칸에다가는 실근 0, 는, 등호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1번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데 아, 뭐구나. 저 두 점이 좌표 뭐가 된다? 점의 좌표가 아, 뭐구나? 방정식의 실근이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쓸 수 있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쓸 수 있죠. 얘네들이 또이또이 하니까 뭐도 쓸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근의 합이 얼마니까? 1번에 두근의 합이 얼마니까? 3이니까 B는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곱은 얼마가 되겠다?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0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똑같이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선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12번 한번 보실래요? 12번 봐봐봐. 교점이 어디에서 생겼어? 교점, 그래프를 보고서 교점이 어디랑 어디서 생겼어? x값이 어디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또 얼마일 때? 3일 때 교점의 좌표가 실근과 같으니 두 실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써주면 된다고? 아, 12번에 교점의 x좌표가 누구랑 누구라고? 마이너스 2랑 4니까 3이라고? 4죠. 그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마이너스 2랑 4잖아. 그럼 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2. 구했잖아, 지금. 그죠? 끝이라고요. 그지?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먼저 해서? 연립해서. 17번 문제 어떻게 바꾸라고요? 17번 문제 어떻게 바꾸라고요? 연립한다는 거를 그냥 식으로 연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k 더하기 5, kx k라니 kx 더하기 5는 2x 플러스 4라서 정리 k-2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놓고 얘가 접하도록 뭘 쓰라고? 판별식이 0이 되도록. 이게 끝이에요. 17번 문제는.
뭐 그래도 되고요. 그건 네 선택이죠. 예. 저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위치광행 판별식 요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되게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그 인트로가 길었던 이유 자체가 왜냐면 중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의 빌드업을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새로운 거, 방정식이나 함수나 똑같은 거지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근데 거꾸로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함수는 함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방정식이 함수라고? 근데 방정식이라고? 근데 함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다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0이라고 하는 식은 뭐로 볼 수 있다고?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y는 0 사이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로 나눠서 볼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는 0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바꾸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는 k로. 그렇다면 y는 x제곱 더하기 2x와 y는 k라는 놈의 교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까지는 25분까지. 네, 21분 몇 쪽부터예요? 63번부터요.